그럼 과연 러블린의 아빠는 왜 러블린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신청하게 되었을까요? 그 선택을 하기까지 어떤 과정과 어떤 고민을 거쳤을까요? 반갑습니다. 경계를 걷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경계를 걷다 특수교사 보람쌤입니다. 아이들 학교 잘 적응하고 있나요? 벌써 6월이 지나고 7월을 앞두면서 한 학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방학을 앞둔 이 시기에 우리 부모님들 예상보다 잘 적응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하고요. 또 몇 번의 파도를 거쳐가면서 학교 다니기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한숨을 내쉬는 부모님들도 계실 거예요. 특별히 내년에 입학을 앞둔 예비 신입생들에게는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의 시기가 다가왔는데요. 그건 바로 우리 아이 특수교육 대상자로 신청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 기준으로 해서 이번 7월에는요 2023학년도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시기인데요, 경기도뿐만 아니라 각지에 있는 교육청 안에서도 이러한 작업들이 동일하게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를 특수교육 대상자로 신청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하는 선택을 내려야 되기 때문이죠. 이 고민은 멀리 갈 것도 없이 바로 러블린 아빠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가 조금은 느리지만 친구들과 함께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긍정회로부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장애에 대한 또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낙인과 편견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 아닐까라는 부정적인 회로까지 이렇게 하루에도 12번씩 고민을 하게 돼요. 많은 이야기들이 들리지만 그 안에서 우리 러블린과 동일한 케이스를 찾기가 참 쉽지 않고, 그래서 더욱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실제적이고 또 리얼하면서 라이브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실제적인 고민이 담겨 있고 선택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우리 아이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오늘은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면, 러블리는 2023년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절차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각자마다의 교육 방법과 또 아이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일 순 없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함이에요. 그럼 과연 러블린의 아빠는 왜 러블린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신청하게 되었을까요? 그 선택을 하기까지 어떤 과정과 어떤 고민을 거쳤을까요? 첫 번째로 러블린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러블리는 1년 입학 연기를 한 상태입니다. 또래들보다 1년 늦게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죠. 때때로 놀이터에서 또래 아이들이 학교 다녀온 이야기를 하면 살짝 속상하기도 하지만, 지금까지의 1년 입학 연기의 선택은 성공적이었다라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블린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발달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러블린이가 새로운 환경 속에서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내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종종 커뮤니티에 근황을 남기는 것처럼 이번 기간 동안에 우리 러블리는요, 하나도 하지 못했던 줄넘기를 열심히 노력해서 해내는 성공 경험을 맛보았고요. 좋아했던 노래를 많은 사람들의 무대 앞에서 부를 수 있었던 그런 좋은 경험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가장 좋았던 것은요, 우리 아이가 스스로 노력하면 해낼 수 있구나 라는 마인드를 장착한 것인데요, 이 모습을 봤을 때 아이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행복해 하는지 몰라요. 그 모습을 봤을 때 1년 동안 유예한 게 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글 해득이 조금 더디게 되어가고 있다라고 판단했고요. 우리 러블리니가 자신이 익숙한 환경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지만, 새로운 환경과 낯선 장면 속에서는 여전히 위축되는 상황들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됐습니다. 또래 아이들과의 원 생활 가운데
가운데서도요, 조금 격차가 벌어져 있다는 것도 파악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학교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세심한 돌봄과 도움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 안에 특수교육 대상자로 신청하게 됐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기대와 또 염려의 그 혼란스러운 장면들 속에서요, 조금 더 객관적으로 아이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파악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러블리네의 학교 생활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우리 러블리네의 학교 생활의 목표는요, 잘 적응하고 생존하는 것 그 이상으로요,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길 바랬습니다. 학교에 입학하고 나면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담임 선생님께 우리 아이를 솔직하게 오픈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친구 관계 안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또 학습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과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그때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이 된다면 보다 더 안전한 상태에서, 오픈이 된 상태에서 지원을 받으며 그 기간들을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학습을 예로 들면 우리 러블린이 또래 아이들과 무리 없이 학습을 쫓아가게 하려면 아이의 학습 정서와는 상관없이 몰아붙여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거예요. 아이들은 반복하면 조금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기도 하고, 또 눈앞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아이에 대해서 조금 더 학습적으로 푸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와 정서적인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고요, 부모의 조급함 때문에 러블린이가 힘든 상황 가운데 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면에서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면 이러한 학습적인 부분에서 특수교사 선생님과 함께 끌어올릴 수 있고, 조금 더 여유롭게 아이에게 학습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선택을 하게 됐고요. 아무래도 제가 학습 능력보다 학습 심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이러한 측면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초학습 능력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열심히 아이가 한글 학습이랄지 혹은 수 감각이랄지 이러한 부분들 인지치료를 받고 있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는 한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모가 조급함 가운데에 여유를 찾지 못하고 아이에게 학습을 몰아붙이기 시작하면 역효과가 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특수교육 대상자로 신청하기까지 어떤 과정들을 거쳤을까요? 세 번째로 우리 아이의 학교 생활을 단기적으로 보지 않고 장기적으로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는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안에서 보호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 안에서 개별화 교육 계획도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바우처 지원 사업도 있고요, 통학비도 지원이 되고 치료 지원도 됩니다. 또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 하는 많은 사업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훨씬 더 지원이 될 거예요. 이러한 도움을 받아서 장기적으로 러블리니가 성장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게 저의 목표가 될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잘 성장을 해서 중간에 특수교육 대상자 안에서 일반 대상자로 바뀌는 시점이 온다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만일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더라도 우리 아이가 지속적으로 지원받으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러블리는 특수교육 대상자로만 살아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로 살아갈 거예요. 특별한 교육적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교육적 지원이 있을 거고요. 법적인 제도 안에서 안전하게 지원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특별히 특수교사와 일반 교사가 함께 협력해서 우리 아이를 유의 깊게 돌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에 따른 어려움들도 분명히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보이지 않는 친구들과의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 부모님들을 눈물 짓게 만드는 상황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완전히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렵고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워요. 선생님의 눈을 피해서 은근히 우리 아이를 밀어내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참 얼마나 우리도 눈물 짓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반전은요, 우리 아이는 학교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가정 안에서는 조금 더 편안하게 특수교육 대상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막내딸 러블린으로
러블린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많이 안아줄 거고요. 아이가 상황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을까를 세심하게 돌볼 거고요. 또 돌아와서 마음껏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구축해 줄 겁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도 많은 생활들을 하지만 더 많은 생활은 가정에서 하죠. 그리고 선생님보다도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친구들보다도 오빠들과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낼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머무는 그 시간들 속에서 스스로의 존재감이 특수교육 대상자, 뭔가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로 커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러블린이 할 수 있는 것만큼 하고 또 그 성장을 위해서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존중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가정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 아이는 학교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지만 그 밖에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러블린으로 존중받고 사랑받는 아이로 커갈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믿는 구석이 있기도 합니다. 경계를 걷다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러블린이의 랜선 이모, 랜선 삼촌이 돼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함께 힘을 더해 주실 거잖아요. 그러한 자신감 안에서 우리 아이는 특수교육 대상자로 도움을 받겠지만 있는 그대로의 러블린으로 살아가게끔 도와주고자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선정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겠지만 이것이 탈락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러블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경계선 지능이기 때문에 약간 선정 기준 가운데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계선 지능 아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특별한 교육적 필요가 있는 러블린이 특수교육을 받는 것은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서를 굉장히 잘 작성하고 우리 아이에게 어떠한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 아이가 1년 동안 치료를 받았던 내역들을 잘 정리해 놓으려고 해요. 또한 아이를 치료해 주시는 선생님의 의견서를 받아서 우리 아이는 특별한 교육적 필요가 있고 조기 개입을 했을 때 조금 더 성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양식으로 이렇게 서류를 준비할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아이가 1년 연기를 했잖아요. 1년 연기를 한 이유, 그리고 1년 연기를 통해서 어떠한 지원들이 바탕이 됐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마지막으로는 아이에 대한 특수교육적 필요와 그리고 우리 아이가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부모의 마음을 실어서 호소를 할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1차로 탈락하게 되면 재신청을 할 의향을 갖고 있습니다. 끝까지 가겠다라는 것이죠. 조금 유난이죠.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이제 막 신청 기간이고 서류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들 또 잘 정리해서 우리 부모님들께 후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혹시라도 특수교육 대상자로 신청하고 싶으신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은요, 가까운 곳에 특수교육 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특수교사 선생님이 계시지 않다,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특수교사 선생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한다면 직접 신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의들도 잘 해보시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러블린의 아빠로서 특수교육 대상자로 신청하게 된 마음, 그리고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마음은 똑같잖아요.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안전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가 커가는 모습 속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길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많이 고민해 보시고 또 좋은 선택을 하셔서 그 안에서 아이가 성장하는 기쁨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경계를 걷다가 함께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장할 내일을 기대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걷겠습니다. 저는 특수교사 보람쌤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편견 없는 사회를 앞당깁니다.